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4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승호패와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 농구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본격적인 농구와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차 분석은 영상 1부와 2부 각각 7경기씩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7경기는 오늘 화요일 오전 경기 결과들을 반영해 내일 수요일 오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1승 9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인 30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3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 백코트 듀오의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프론트코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테랑 빅맨 니콜라 부세비치와 데뷔 2년차 포워드 마타스 부젤리스의 득점력도 시즌 초반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4전 전패를 당했던 시카고고 이미 올 시즌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6점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샬럿전 4쿼터의 점수 차이를 좁히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연장전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4승 6패로 흐름이 썩 좋지 않은 클리블랜드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16위로 확실히 클리블랜드라는 팀의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제런 알렌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반 모블리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모블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클리블랜드가 자랑하는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백코트 듀오가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인데 이번 시카고전 역시 이 두 가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8경기 7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고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으로 인해 최근 2경기를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에드워즈가 없는 구간 팀의 2옵션 줄리어스 랜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단테 디빈첸조와 제이든 맥데니얼스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도 슛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멤피스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11경기 8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31득점을 올렸고 올 시즌 팀의 벤치 에이스로 떠오른 캠 스펜서가 3점슛 7개 포함 27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데뷔 2년차 제일런 웰스와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세드릭 코어드 같은 젊은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와 2경기를 소화한 자모란트도 아직까지 야투율은 아쉽지만 그래도 2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11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까지 올라오면서 수비가 완전히 살아난 멤피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멤피스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정관장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16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뽐내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허운과 허웅 형제도 나란히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용병 션롱도 17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맹활약을 펼치면서 KCC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베테랑 빅맨 장재석이 직전 경기 발목 부상을 당한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미 올 시즌 가스공사와의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KCC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내 선수 3인방과 용병 션롱의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모비스전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샘 조세프 벨랑겔이 25득점 8어시스트, 라거나와 닉 퍼킨스가 나란히 10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시즌 도중 용병을 닉 퍼킨스로 교체했고, 이 퍼킨스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가스공사의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최근 퍼킨스의 폼이 떨어진 모습이고 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펜시브 레이팅은 8위에 머물러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그래도 디펜시브 레이팅은 2위로 특유의 수비력이 살아난 가스공사고 벨란겔의 폼이 올라온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 KCC를 상대로 2번이나 패배했었던 가스공사고, 당시에는 폼이 좋았던 용병 퍼킨스가 30득점과 21득점을 기록했음에도 경기를 내줬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4쿼터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클리블랜드에게 연장전을 허용했지만 연장 5분 동안 상대를 무득점으로 묶으면서 승리를 거둔 샬럿입니다. 최근 8경기 구간 4승 4패, 그래도 5할 승률은 기록하고 있는 샬럿이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과 벤치 에이스 콜린 섹스턴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콘 크니플이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마일스 브리치스와 브랜든 밀러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직전 필라델피아전 석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존슨이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득점은 12점으로 부진했지만 어시스트 12개, 리바운드 10개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다이슨 데니얼스도 2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샬럿을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던 애틀란타고 올 시즌에도 이미 샬럿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첫 맞대결도 석점차 신승이었고 최근 샬럿과의 5번의 맞대결 중 3경기가 투포제션 이내 접전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샬럿 원정 역시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란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워싱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전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난도를 보였던 인디애나인데 3점 슛을 39번 시도해 단 10개만을 성공시켰고 워싱턴에게 리바운드도 15개나 더 내주면서 홈에서 대패를 당한 인디애나입니다. 확실히 파스칼 시아캄과 베네딕트 메서린, 앤드류 네마드 이렇게 핵심 스코어로 3인방이 부진하면 팀의 공격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인디애나고, 지난 시즌에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필두로 뉴욕과 시즌 내내 접전을 펼쳤지만 올 시즌에는 할리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번 뉴욕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화요일 기준으로 수요일에 샌안토니오와 컵대회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올랜도와의 컵대회 4강전 12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5연승을 기록 중인 뉴욕이고,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3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절정의 폼을 보여주면서 컵대회 결승까지 올라가 있는 뉴욕입니다. 수요일 샌안토니오와의 결승전 경기 결과가 이번 인디애나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와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원정팀 뉴욕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접 밀워키 전 무려 45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 4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브루클린이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12위까지 올라오면서 확실히 12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이적하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최근 5경기 기준 평균 29.8득점,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노아 클라우니와 루키 이고르 데민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벤치에서도 루키 데니 울프를 비롯해 데이론 샤프와 자이어 윌리엄스 등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이애미전도 살아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토론토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 최근 7경기 기준 1승 6패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시즌 초반 스크린이 없는 휠 오펜스와 빠른 트랜지션 공격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공격력이 많이 무뎌져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오히려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흐름이 좋지 않은 마이애미인데, 아무래도 수비에 약점이 있는 히로가 매치업 헌팅으로 상대팀에게 공략을 당하면서 수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브루클린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브루클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컵대회 4강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21분만을 뛰고도 22득점 9리바운드 존재감을 보여줬고, 디에런 팍스와 스테폰 캐슬, 데빈 바셀 3인방이 모두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난적 OKC를 잡아낸 샌안토니오입니다. 수요일 뉴욕과 컵대회 결승을 치르고 금요일 워싱턴과 경기를 갖는 샌안토니오인데, 컵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워싱턴을 상대로는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부상에서 막 돌아온 웬바냐마가 이번 워싱턴전 휴식 차원에서 결장한다고 해도 샌안토니오가 공수 양면에서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베테랑 CJ 맥컬럼이 18득점을 올렸고, 마빈 베글리 3세가 23득점 14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을 끊긴 했어도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32로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않은 워싱턴이고,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전 센터 알렉스 사르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웬바냐마를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워싱턴이 이번 경기도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4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은 내일 수요일 오전에 2부 영상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